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강사들도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수강생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안전만 생각하는 저희 학원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희 오늘 고급회계 특강할 거예요. 한 번도 고급회계를 얘기를 안 했죠.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그렇고 객관식 때도 그렇고. 지금 할 건데 저랑 3시간 들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회계사랑 세무사랑 회계학 난이도가 차이가 나냐 묻는다면 솔직히 1차는 요즘 최근에는 회계사보다 세무사가 훨씬 더 어려웠는데 고급 회계가 차이가 나요. 고급 회계가. 고급 회계 양 차이가 이런 말 그렇지만 저희랑 회계사랑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희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방구 좀 꽤나 끼는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서도 고급 회계가 나오거든요. 그 시험의 고급 회계 난이도가 회계사보다는 쉽고 세무사보다는 어려워요. 그것도 고급 회계 3시간 정도만 하면 다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맞추는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저랑 3시간만 들으시면 돼요. 다 맞출 수 있어요. 계산 문제만 할 거고 고급 회계는 이렇게 퐁당퐁당인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와요. 보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급 회계가 어려워서 고급 회계가 아니고 이 결합 회계예요. 기업 결합 회계예요. 그럼 회사와 회사가 합쳐지는 게 결합. 뭐 유식한 말로 하면 지배력을 획득하는 걸 사업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계산 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우리 뭐 할 거냐면 회사와 회사가 합쳐지는 회계 처리를 볼 거라고요. 이걸 속칭 지배력을 획득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볼 거라고요. 키핸드북 410페이지에 보면 나와 그 410페이지부터 얘기를 할 거지만 혹시 키핸드북 안 사신 분들은 그냥 필기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우리 결합회계는 기업과 기업이 합쳐지는 걸 얘기하는데 만약에 A기업이 B기업을 합칠 거래요. A기업이 B기업의 지배력을 획득할 거래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만약에 해커스가 파고다 인수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파고다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땡고다를 우리가 갖는다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해커스가 저기 P모 학원 자산부채를 다 사버리면 된다고요. 그 회사의 자산부채를 다 사버리면 내 거지 뭐. 그쵸? 첫 번째로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뭐라 그래요? 이게 그 유명한 합병이에요. 아니 내가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 사면 그거 내 거지 뭐. 예, 합병이라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그 회사의 위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주주총회에서 항상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겠죠? 그 회사의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결권 있는 주식을 50% 플러스 한 주 이상 갖고 있다면 이 회사는 언제나 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고. 그럼 내 거지 뭐. 그 회사를 다 살 필요도 없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식 인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주식 인수 안에 우리가 연결도 있고요. 속칭 얘기하는 지분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를 배울 거라고요. 하나, 둘, 셋. 요 세 개를 배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떤 회사의 지배력, 이 회사를 내 밑에 두려면,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사거나 그 회사의 위결권 있는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사면 내게 된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세 개의 논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논리가 다 똑같아요. 논리대로 쭉 가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만 수업 들으면 추가로 공부할 것도 없어요.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합병부터 가볼 거예요. 우리 이 진행 순서는 1, 2, 3으로 가고 논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그럼 가보겠습니다. 합병이요. 합병.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회계사 공부할 때 이 M&A 업무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고요. M&A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합병의 주식 인수가 M&A거든요. 영어로. 그럼 M&A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막상 이 합병 업무를 해보니까 진짜 이게 노가다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논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으면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합병이 보통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9월 초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M&A가 일어나거든요. 보통 요때 일어나요. 연초에는 거의 100%안 일어나고 요때 일어난다고요. 그럼 M&A가 왜 요때 일어날까요? 요때 회계사랑 세무사가 한가하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대형 회계법인들의 파트너들이 애들이 이때 노는 거 싫거든요. 저도 가끔씩 사무실 가고 다음 주도 갈 거지만 직원들 놀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싫어. 아유. 저도 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죠. 진짜 싫기 때문에 요때 회계사랑 세무사들이 한가하다고요. 그래서 요때 M&A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요. 그래서 M&A 업무 하고 싶은 거래처들도 요때 하라고 막 기다리라고 한다고요. 그럼 끌려가는 회계사나 세무사 입장에선 이때 M&A 업무 끌려가면 진짜 짱난다고요. 1년에 딱 요 3개월 노는데 M&A 업무 끌려가면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개월 이상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요때 어떻게 M&A 업무가 보통 진행되냐면 이렇게 먼저 뭐 하냐면 이걸 해요. M&A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처음에 입찰 공고를 내. 매각 공고를 낸다고요. 저희 회사 팔려 그러는데 저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희 회사 사고 싶다고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선택해 볼게요. 하고 매각 공고를 내. 그럼 여러 회사들이 입찰을 낸다고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좋은 회사면 서로 산다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소개팅 할 때도 대학에서 단체로 미팅하면 막 야 우리 미팅할 거 우리 무슨 거랑 미팅할 건데 미팅할 사람 그럼 나 막 그러잖아요. 그럼 왜 이거 표정이 안 나오니까 좀 그렇네. 왜 있잖아요. 너도 한다고? 너부터는 다음에 하자 이러잖아요. 실제로 4개 정도 자른다고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회계법원이 4대 회계법원이 대형 회계법원이 4개 있기 때문에 보통 4개로 잘라요. 그래서 회사 한 개씩 엮어갖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때 요 회사들이 매각 공고를 낸 회사에 대해서 뭘 알아야 이 회사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진짜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이 회사를 얼마에 살 건지를 낼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 살 사람이 있대. 니네 회사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살게. 그냥 내가 느낌상 한 100억 주면 되지.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이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M&A 업무를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예비 실사를 한다고요. 진짜 그지 같죠. 예비 실사를 해요. 예비 실사의 목적이 뭘까? 우리 재무상태표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의 단점이. 재무상태표를 봐서는 그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예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비 실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장부상 자산 부채를 뭐 해줘요? 공정가치로 바꾼다고요. 이게 실사 업무예요.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실사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사 업무라는 게 뭡니까? 이 회사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에서 공정가치로 바꾼다고요. 다. 이게 M&A 실사 업무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M&A 저 인수나 합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요 회사에 내가 취득하려는 회사에 자산과 부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바꿔준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거 하러 간다고요. 이거 하러 가. 근데 진짜 실무에서 얼마나 짜증나냐면 보세요. 우리 회사 살 사람 했더니 앞에 4명이 산대. 그럼 이 중에 아직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될지 몰라요. 우리 회사 영업비밀을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우리 회사에 대한 공정가치를 알려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 정보는 나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내 영업비밀을 다 풀 수가 없다니까. 그 자료를 아주 찔끔찔끔 준다고요. 그럼 M&A 업무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맨날 자료 요청만 해. 그리고 몇 주에 한 번씩 회의하면 우리 그 매각하기로 한 회사한테 니네 왜 자료 안 주냐 이딴 식으로 하면 못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준다 정말 짜증나요.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간다고. 그래서 보통 언제 주냐면 이렇게 예비 실사하고 나서 입찰 이제 마감일이 있는데 요거 마감하기 전전날쯤 자료 준다고 요청하는 자료를. 그래서 거의 반영이 못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실제 M&A 가면. 실제 M&A 가면 진짜 요 정도 되는 회의장 줘요. 그럼 회계사 한 20명, 텍스팀 뭐 한 5명,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사 직원들 쭉 와서 한 4, 50명 앉아있다고. 그럼 얘네들이 다 뭐 하고 있을까? 어차피 회사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네이버 하고 있다고요, 다. 구글아, 진짜요? 50명이 네이버 하고 있다니까, 다. 만약에 해커스를 매각한다 그러면 네이버에 해커스 쳐보는 거야, 그냥. 그럼 먼저 서막 이렇게 뜨고 하겠죠. 그럼 보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 그게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일 없겠지. 그럼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가. 서로 다른 팀에서 왔잖아. 이 넓은 회의장에 돈을 몇십억 받고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눈치 보면서 네이버 야근 12시까지 1시까지 하는 거예요. 2시까지 있어. 되게 너무 피곤해. 2시까지 일했어. 너무 피곤해. 그럼 저희 와이프가 그때 오빠 무슨 일 했는데 네이버 했어 이런다고요. 12시간 동안 네이버만 한다고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M&A 실사 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 같은 세무사 텍스트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텍스트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다 수업 얘기예요 지금. 텍스트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텍스트는 필요해. 왜 필요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를 내가 지금 합병해서 샀어. 이 회사가 내게 됐어. 근데 합병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세무조사 나왔어. 그럼 얘가 세금 잘못 낸 게 있겠죠. 그럼 이제 내게 됐기 때문에 세금도 내가 대신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예전에 세금 잘못한 것 때문에 세무신고 나와서 세금 더 내야 되는데 원래 이 회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텍스팀이 가서 M&A 업무 실사장 가서 저희는 뭐 하냐면 세무조사 비슷하게 한다고요. 약식으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얼마 두드려 받을지 계산해. 얼마 두드려 받을지를.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부채로 잡아놓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자산도 어떻게 할까? 이 회사가 볼 땐 자산이 아니야. 제가 무형자산 할 때 얘기했죠. 해커스가 저한테 계약금 줬지만 제 계약금에 대해서 자산으로 안 잡아놨을 거라고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저기 땡땡 스터디가 해커스 이러면 안 되네. 삼성전자가 해커스 만약에 인수한대 교육사업부에 지출하려고. 근데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윤돈이 괜찮더만. 윤돈이 해커스 인수하면 윤돈이 아직 해커스랑 몇 년 더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것 때문에 해커스 사는 거네.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추가로 자산으로 잡아놔요. 그래서 우리 합병을 얘기하고 있는데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회사를 살려고 한다면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바꾸고 그 회사가 미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도 내가 볼 때 자산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자산과 부채로 잡아줘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실제로 이 업무를 한다고요. 그럼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다예요. 합병은. 우리 시험에 아주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A 회사가 있어요. A 회사가 B 회사에 자산과 부채를 취득해서 B 회사를 나의 지배력 하에 두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합병이요. 그럼 이 A 회사가 실제 이름이 뭐냐면 취득자예요. 취득자. 근데 이제는 A 회사라고 그냥 부를 거예요. 회사를 사는 사람. B 회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피취득자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를 파니까. 근데 그냥 B 회사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A는 사는 사람, B는 파는 회사. 어렵지 않죠? 그럼 A 회사 입장에서는 A 회사의 재무제표가 있겠죠? 그럼 A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A 회사의 자산이 장부 금액으로 A 회사의 부채가 장부 금액으로 A 회사의 자본이 장부 금액으로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B회사, P취득자. B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B회사의 재무상태표에 B회사의 자산이 장부 금액으로 B회사의 부채가 장부 금액으로 B회사의 자본이 장부 금액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합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합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A 회사 입장에서 B 회사에 뭘 구해야 돼? 자산의 공정가치. B 회사 부채의 공정가치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로 B 회사는 미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내가 볼 때 식별 가능한 항목들이 있으면 걔도 추가적인 자산으로 본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합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산과 부채를 다 공정가치로 바꾸고 내가 볼 때 자산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를 플러스 알파 해준다고요.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봐봐요. 그럼 이렇게 했더니 요 금액이 자산이 120억이래. 요 금액이 80억이래.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바이오연습 자본. 다른 말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40억인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거 실제 M&A 하면 이걸 왜 해요? 자산을 공정가치로, 부채를 공정가치로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 자본의 공정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합병하려고 한다면 A 회사는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사기 위해서 B 회사 주주한테 얼마를 줘야 돼? 1번 120억, 2번 40억. 얼마를 줘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전세 끼고 사봤어요? 요 앞에 아파트가 30억이야. 전세가 18억이야. 그럼 난 얼마만 더 있으면 살 수 있어요? 12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요. 어차피 18억은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12억만 주면 돼요. 따라오시죠?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을 살 때 자산의 자산만 사오는 게 아니라 부채도 내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부채도 부담한다고. 그럼 나는 이 A 회사를 살 때 자산의 공정가치가 120억이라 하더라도 부채의 공정가치가 80억이면 얼마? 순자산, 자본의 공정가치 40억만 주면 이 회사를 사올 수 있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실무에서는 이걸 몇 단계 거친다고. 그래서 몇백억짜리 회사를 몇 억에 사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몇 단계 거치기 때문에. 그건 원정우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뭐 그렇다고요. 돌아와서. 그래서 실제로 나는 요 돈 주고 사는 거라고, 요 회사를. 어렵지 않죠? 그럼 합병 문제 풀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로 바꿔서 B회사의 자본을 공정가치로 만드는 걸 한다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내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A회사가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사기 위해서 B회사 주주에게 주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전 대가라고 해요. B회사의 주주에게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사오면서 주는 돈을 그냥 이전 대가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전 대가를 보면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저희 지금 여기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봐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회사의 순자산, 자본의 공정가치가 40억인데 만약에 요게 100억이래. 아, 너무 많이 했다.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40억인데 이전 대가로 50억 지급한대.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회사 40억만 있으면 사는데 50억 주잖아. 10억을 왜 더 줬을까? 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너랑 나랑 하나의 회사가 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돈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굿윌이라고 해서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합병은 요거만 기억하면 돼. 포기하지 마시고, 아 역시 고급행위는 어렵네, 아유 쉬는 시간에 가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상외로 저희 시험에 한 문제 회계학과락이 그렇게 많아요. 나온다니까 그래.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내가 지급하는 대가 중에서 내가 지급하는 대가가 더 크대. 그럼 요거 뭐라고요? 영업권이라고요. 영업권이 뭐라고? 합병한테 돈을 더 줬는데 아 이게 뭔지 말은 못하겠어. 그걸 영업권이라고 하고요. 요 영업권은요,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여기다 써볼까? 첫 번째, 이 영업권은요 일단 무형자산이고요, 개별적으로 식별이 불가해요. 그래서 영업권으로 그냥 모아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 해커스를 인수한대. 해커스의 공정가치가 40억인데 50억 준대. 근데 왜 10억을 더 주나 봤더니 윤돈이의 가치가 한 2억쯤 된대. 해커스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지 않은. 그건 어떻게 해? 그거는 별도의 자산으로 써준다고요. 영업권은 뭐야? 돈을 더 주긴 더 줬는데 아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회계법인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M&A 업무가 LIG 인수합병이었거든요. 뜬다 이거 있잖아. LIG 요거 M&A 할 때 갔었는데 KB생명이 인수했거든요. LIG 손보가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요. 왜냐면 범 LG가 회사들의 범 구씨가 회사들의 보험을 다 LIG가 하고 있었다고요. 요거 먹으려고 서로 금융사들이 LIG 손보 인수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뜬다 해서 인지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근데 범 LG가 아야 보험을 그냥 LIG에 들어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걸 재무제표 어떻게 표기해? 표기할 수가 없죠. 그런 게 영업권이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돌아와서 영업권은요, 그래서 상각이 안 돼요. 식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데 상각을 어떻게 해? 대신 손상차손은 매년 검토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손상차손 환입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무형자산도. 하지만 영업권은 환입을 못 잡아요.
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도 없는데 손상차서 잡았다가 환입 잡는다고? 그럼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영업권이랑 똑같은데 우리 중급회계에서 배웠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논리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이거는 사실 고급회계 얘기가 아니라 중급회계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 만약에 이번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전 대가를 20억 줬대요. 40억짜리 건물인데 20억 줬대.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40억인데 20억 줬대.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20억 뜨잖아.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여러분 그 범죄와의 전성시대 보면 그 전성시대가 그 전쟁인가 그거 보면 최민식이랑 하정우 나와서 살아있네 이거 보면은 거기 조진웅이 나이트클럽 그 사장님을 호텔에 납치해서 호텔 욕조에 막 담근다고 이렇게. 그럼 호텔 사장이 나이트 그 욕조에 이렇게 딱 담궈서 우 하다가 딱 건져내면 아 김 사장 왜 이러는데 그렇고 다시 담궈요. 우 하다 나오면 그 가격에 못 팔지 막 그런다고요. 아 이 마스크 하니까 표정이 안 나오네. 표정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인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나이트를 조진웅이 아주 헐값에 인수한 거지. 조진웅이 이 계약서를 보면서 사장을 풀어줘요. 김 사장님, 마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풀어준다고요. 그리고 밑에 똘마니들한테 마 고생했으니까 오늘 술 한잔 하자 하고 딱 나간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염감에서 차이게 한 장면이구나. 이거예요 이거. 싸게 샀잖아. 내가 오늘 고생했지. 싸게 샀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염가 매수 차익이라고 합니다. 싸게 산 돈이요. 염가 매수 차익. 염가 매수 차익이요. 우리 410페이지 바로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 염가 매수 차익. 그래서 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내가 이익 본 금액으로 보고요. 바로 당기순이익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합병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그럼 봐봐요. 합병 계산 툴을 좀 볼 건데 합병 우리 1차 시험에 합병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문제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합병은 이렇게 하면 돼. B회사가 있으면 B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무조건 자산도 공정가치로 바꾸고 부채도 공정가치로 바꿔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B회사가 인식하지 않았지만 A회사가 볼 때 자산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자산에 넣어줘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계산하고 하면 나 뭐 나오겠어? B회사의 순자산, 다른 말로 자본의 공정가치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이거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랑 뭐랑 비교하면 돼? 이거랑 이전 대가 내가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주식을 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요 이전 대가도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내가 주식을 줬다면 원래 주식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빼기 부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경우에만 이전 대가로 발행해주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그냥 측정해 준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따라오시죠? 해서 요 두 개의 차이가 1번 플러스가 나오면 영업권이고요. 요 두 개의 차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염가 매수 차익이에요. 저희 시험에 뭐만 나오는지 알아요? 이거 얼마냐만 나와요. 틀릴 수가 없겠죠. 그쵸? 숫자만 넣어도 되는데 오늘 집에 갔더니 야 너 가지 말라니까 지금 너 그거 코로나 뚫고 지금 거기까지 갔다 온 거야? 엄마는 고급회계 배웠어. 야 고급회계 그거 뭐지 합병이 뭐니?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야 합병은 공정가치 엄마.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야. 이거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합병이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 요거만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데 추가로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 이런 말 쉽지 좀 그렇지만 저희 나라에서 고급 회계를 가장 간단하게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맞아. 그건 진짜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1등 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무사를 제외하고도 그거에서 고급 회계 나오는데 그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3시간이면 가리킨다고요. 그렇죠? 다 돌아와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합병하면 여러분 그 M&A 업무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M&A 업무하면 뭐가 짜증나겠어요. 야근하는 게 짜증난다고 그랬지. 엄청 야근한다. 하는 게 없는데 야근하면 진짜 짜증나요.
하루 종일 네이버 하는 것도 지겹다고요. 네이버도 숨어서 해야 돼. 만화를 대놓고 볼 수는 없다고요. 다른 부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쁜 척을 해야 돼. 또 우리 전문직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 담당자들도 와서 앉아있다고요. 그 양반들 와 있는 이유가 두 가지야. 자기들도 합병할 때 의사결정할 때 참여하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감시하려고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매 눈으로 본다고. 일찍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봐요. 합병할 때 보통 회계사 한 10명 가서 6개월 정도 일한다고. 그럼 진짜 10억 이상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단가가 맞는다고요. 그럼 합병하면 뭐가 들어? 합병 부대 비용이 들어요.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전문직 얘네들 수수료 줘야 되지. 주식을 발행해서 이전 대가를 지급하면 주식 발행 비용도 들죠. 자산을 내가 취득해 오니까 자산 등록세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취등록세도 내야겠죠. 합병 부대 비용이 든다고.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 전문직 수수료나 우리 야근하는 직원들 급여 때문에 합병 부대 비용이 들어요. 돈이 추가로 막 든다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렇게 M&A 업무할 때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한테 주는 전문직 수수료 이런 합병 부대 비용은 영업권 계상에 절대로 고려되지 않아요. 왜? 합병 부대 비용은 비회사의 주주한테 드는 돈이 아니라 저 같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거에 영업권을 같이 고려하면 어떡해. 비회사 주주한테도 나이트클럽 김 사장한테만 주는 돈을 고려해야지. 이해하시겠어요? 물 담근다고 호텔 예약한 호텔 방값을 고려하면 어떡하냐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예요. 1차 시험 목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계산 풀어보겠지만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그럼 볼게요. 일단 저희 410페이지 보시면 410페이지 보시면 합병 개요 보시면 합병 시 현금이나 주식 등 이전 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 법인에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수한다 나와 있죠. 공정가치만 기억하면 돼. 합병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무조건 공정가치로 바꾼다고. 이해하시겠죠? 공정가치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가로 사와야 되니까 공정가치로 바꿔야 시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영업권 이전 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크면 영업권, 이전 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작으면 염가매수 차익이고요. 영업권의 회계 처리는 생각 안 하고 매년 손상 검토하고 환입은 안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식 원칙 보시면 여러분 일반적인 중급회계에서는 우리 재무제표에 기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지? 정의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미래구조 회계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원가의 측정이 가능해야 됐죠. 얘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합병 시점에는 뭐만 하면 돼? 식별 가능하면 무조건 잡아요. 별도의 인식 기준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잡는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별표 먼저 보세요. 피취득자의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피취득자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실행에 의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예상되지만 위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할 경우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도 일부 인식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회사가 인식하지 않았어도 내가 볼 때 식별 가능하다면 무조건 잤을 수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411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회계사 시험은 이거 나오거든요. 저희는 안 나와요. 1차 때는. 고급회계 지금 계산 문제 목적으로 하는 거지 말 문제 잘 안 나온다고요. 나무 틀립시다. 그래서 요건 안 보셔도 되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사실 합병은 할 게 없죠. 문제 풀어볼까 진짜로? 볼게요. 합병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선생님 그럼 합병은 지금 네가 막 얘기했지만 요 그림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 문제 맞춘다고요. 한강은 X3년 초에 동해를 흡수합병하였다.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은 2,000주고요.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은 1,200주였대요. 근데 피합병회사 주식 1.5주당 주식 한 주를 주기로 했고 그 주식의 공정가치가 300원이래요. 어머 이전 대가로 주식을 주기로 했네. 따라오시죠. 여기까지는.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 비용이 5만원 들었대. 밑에 뭐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영업권 물어봤죠. 그 합병과 관련된 합병 부대 비용은 영업권에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5번은 5만원은 뭐예요? 페이크. 안 들어간다고요. 자 봅시다. 요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 그려보자. 비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려보면
동해 자산의 장부금액도 있고 공정가치도 있는데 우린 뭐 쓴다고요? 마스크에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쓴다고요? 공정가치요. 그래서 여기 얼마 옵니까? 26만 8천 원 오죠. 따라오시죠. 동해가 비회사잖아요. 보시면 지금 동해 자산부채를 보면 공정가치가 유동부채 26,000원, 비유동부채가 2만원 나와있죠. 그럼 비회사 부채의 공정가치는 얼마예요? 46,000원이죠? 끝났네?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나옵니까? 얘에서 얘 빼면 비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22만 2천원 나오죠. 그쵸? 봐봐. 나 이전 대가로 얼마 줘? 지금 비회사 주식은 총 1200주 있는데 1.5두당 주식 한 주 주기로 했고 내가 발행해주는 주식의 공정가치가 얼마? 300원이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면 24만원 나와요. 22만 2천원짜리 얻으려고 24만원짜리 주식 준다고요. 그럼 돈 얼마 더 줬어? 18,000원 더 줬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돈 더 줬으니까. 영업권. 쉽죠? 실제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이런 말 그렇지만 바로 넘어간다고요. 문제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아, 고급이네. 아, 이거 틀렸네. 넘어간다고요. 응용도 안 돼요. 반드시 맞추셔야 돼. 2번 보시죠. 아이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책 써야 되는 거 마감해야 돼가지고 진짜 바빠서 이 호텔 잡았었거든요. 저는 자랑만 하려고 훈협이한테 얘기한 건데 농담으로 그냥 한번 몰래 이렇게 빈말로 얘기했는데 진짜 와가지고 훈협이가 많이 이미 썰을 풀었겠지만 다 거짓말이고요. 제가 제일 짜증났던 좀 웃겼던 거는 거기 화장실이 되게 좋았다고요. 거기 화장실이 되게 좋아가지고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버튼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버튼이 있고 위에도 버튼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영어로 써 있었어요. 얘가 영어 못하잖아요. 형 이거 물 어떻게 내요? 그러는 거 저기서 나 일하고 있는데 야 거기 영어 써 있잖아. 영어 읽어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내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 버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좌측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걸 눌러 그랬다고요. 근데 정확히 그림을 그려보면 요 위에 거기 호텔이기 때문에 임월절시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끈이 있다고 끈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끝에 버튼이 이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땡기는 건데 얘가 이걸 땡겨가지고 이게 막 그 물리고 호텔 프런트에서 주관이 뛰어 올라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어떻게 끄냐고 막 하고 그랬어요. 별 재미가 없네. 자 벌써 얘기를 하셔갖고 그리고 아침에 학원 가야 되는데 베이컨을 꺼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훈여봐 바빠 지금 빨리 가서 학원 가서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가자고 했더니 제가 머리 만지고 있는데 저기서 굽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베이컨만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밥을 돌렸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좀 뭐 좀 먹더니 그냥 가는 거야. 설거지하고 가야 되는데 설거지는 제가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제가 걔 불러갖고 밥을 3끼 먹였는데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파워당당이죠. 파워당당. 코 골았다고 뭐라 그러고. 아니 그럼 내 방인데 내가 코도 못 골아? 나 뭐라 그랬어? 빈말로 물어봤다고요. 자고 갈 거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너 파워당당. 그럼요. 그러면 참 2번 볼게요. 여러분 잠 좀 깨시죠. 2번 볼게요. 2번. 솔직히 말하면 1번은 저희 기출문제 아니었고 회계사 기출문제였고 2번부터가 저희 기출문제예요. 되게 쉽다고요. 보시면 대안은 세종의 보통주 주식을 100% 취득하여 흡수 합병하였으며 합병 대가로 20만원 지급했대요. 합병 관련 자문 수수료가 2만원 나왔대요. 맨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물어봤습니까? 영업권 물어봤죠. 영업권 물어봤기 때문에 자문 수수료는 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요. 따라오시죠. 자 그럼 일단 여기 지금 이전 대가로 20만원 있는 거 알았어요. 여기까지 했고 이제 넘겨보시면 B회사의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네요. B회사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장부 금액이랑 똑같대요. 그럼 여기 46,000원 그 다음에 여기 92,000원 공정가치랑 장부 금액이랑 똑같다니까 보시면 상품은 장부 금액 대비 20%가 더 높대요. 공정가치가. 그럼 상품이 5만원인데 공정가치는 이거보다 20% 높으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돼? 1.2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우리 3시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토지는 얼마래요? 장부 금액보다 40% 높대요. 그럼 장부 금액 74,000원에서 뭐 해주면 돼? 1.4 해주면 되겠죠. 끝이에요. 그럼 다 계산하면
이게 자산의 공정가치, 이게 부채의 공정가치니까 얘에서 얘 빼주면 얼마 나와요? 자본의 공정가치가,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2만 3,200원 나온다고요. 괜찮죠? 근데 나 얼마 줬어? 12만 3,200원짜리 사는데 20만 원이나 줬잖아요. 그럼 돈을 얼마 더 줬습니까? 7만 6,800원만큼 더 줬죠. 돈을 더 줬잖아. 요게 뭐가 돼요? 영업권이요. 할 수 있겠지. 절대 틀리면 안 돼. 절대. 3번 볼게요. 3번. 3번은 저희 시험 치고는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보시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 세무사 시험에 합격 문제는 요 정도만 여태까지 나왔어요. 요 정도만. 간단하게. 자, 보시면 3번. 대안은 X1년 10월 1일 날 민국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했대요. 어머, 이거 100만 원이네. 여기까지 문제 좀 잘 읽으셔야 돼. 취득일날 재무상 대표상 민국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은 130만 원, 60만 원이었대요. 일단 씁시다. 130만 원. 그다음에 여기 60만 원이었대요. 일단 쓰고 요 민국의 자산을 보면 건물도 있었고 영업권도 있었대. 민국이 다른 회사 사면서 영업권을 갖고 있었나 보지. 이건 괜찮아요. 그렇고 취득일 현재 민국은 인식하지 않았지만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무형자산이 3만 원 있대. 요거 뭐예요?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얼마 있어? 알파로? 3만 원 있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따라오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부와 공정가치가 동일했대. 어머, 그럼 요 금액 말고도 공정가치랑 장부 금액이 차이 나는 금액이 또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따라오시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대안은 취득일에 인식한 영업권이 118만 원이에요. 아, 이게 좀 그지 같은데. 여러분, 취득일날 합병하고 나면 재무상태표 영업권이 18만 원 있대. 근데 이 중에서 10만 원 원래 뭐예요? 원래 민국이 영업권 10만 원 갖고 있었잖아요. 따라오세요. 합병하면서 새로 생긴 영업권은 8만 원밖에 없는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여기까지. 요럴 때 취득일 현재 건물의 공정가치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자 보세요. 지금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얼마겠어? 얘랑 비교해서 이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쵸? 그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얼마야? 92만 원이죠. 그쵸? 그럼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랑 B회사의 부채의 공정가치를 더한 게 요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게 얼마예요? 지금 더하면 152만 원이겠죠. 그쵸? 그럼 얘는 얼마 나오겠어? 계산하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어딨어? 내가 해야 되나? 그쵸, 제가 해야죠. 계산하면 오잉? 얼마? 아, 건물의 공정가치를 다 물어봤구나. 그럼 일단 요거 계산 얼마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요 계산하면은 내가 할게요. 152만 원 빼기 130만 원 빼기 3만 원 하니까 차이가 얼마 나옵니까? 19만 원 나오죠. 요게 뭐야? 건물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잖아요. 문제 보시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였어요? 35만 원이었죠. 그럼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더하면 얼마예요? 54만 원. 그게 건물의 공정가치겠죠. 여기까지 봤고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해서 지금 합병을 봤는데 3번은 좀 최근에 어렵게 나왔었고 요 정도가 맥시멈이라고요. 합병이.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이해 잘 안 되세요, 여러분? 지금 자산의 장부 금액 이렇게 있고 부채 이렇게 있는데 영업권이 18만 원 나와 있다고 하지만 합병 전에 민국이 갖고 있던 영업권이 10만 원 있었기 때문에 합병하면서 늘어난 영업권은 8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역산하면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구할 수 있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자산의 공정가치가 나오는데 지금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과 차이 나는 금액이 19만 원 있다고요. 요게 건물 때문이라며. 건물의 장부 금액이 35만 원이니까 35만 원과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 더해주면 그게 건물의 공정가치겠죠. 보시면 되는데 합병은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 요 정도.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구급회계 10문제 낼 건데 진짜 쉬워요. 요 정도야, 요 정도. 괜찮죠?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논리가 다 똑같다고 그랬죠. 논리가 왜 다 똑같은지 지금부터 얘기할 거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사실 합병보다 연결이나 지분법이 저희 시험에 더 잘 나온다고요. 자, 지금부터 가볼게요. 자, 우리 합병을 좀 잠깐 정리해보자, 여러분. 이게 마스크를 서로 끼고 있으니까 서로 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표정이 안 보이니까 그렇네. 사실 이거 호텔 얘기도 엄청 웃긴 얘기인데 표정이 안 보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오케이. 자, 속으로 드셨겠죠? 자, 보시면 봐봐. 합병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 얘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재무상태표를 보면 원래 A 회사가 있었다고요. 취득자 A. 그럼 A 회사의 자산이 장부금액, A 회사의 부채가 장부금액, A 회사의 자본이 장부금액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었어? B 회사가 있었다고요. 그럼 B 회사를 보면 B 회사의 자산의 장부금액, B 회사의 부채 장부금액, B 회사의 자본 장부금액으로 이렇게 있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제일 먼저 합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이걸 일단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쵸? 이러고 합병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합병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만 봤는데 만약에 한 발만 더 나가보면 합병하게 되면 누가 회계 처리하는 거야? A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죠. A 회사가 B 회사 주주에게 돈을 주고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행위가 합병의 회계 처리라니까.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 그렇죠? 내가 지금 몇 명 이렇게 꼭 합격시켜달라고 포인트를 정해놓은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자,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우리는 다 합격하고 동차해서 저기 CGV 위에 여기 사진 찍어야 되니까 CGV 광고판에 그렇죠? 제가 그거 지금 그거 하려고 적금 들고 있어요 지금. 그죠? 광고판 독자적으로 그쵸? 학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나만 딱 넣어서 후자비도 안 넣고 나만 딱 넣어서 할 거니까 보시고 여기까지 괜찮죠? 따라오시죠. 그럼 A 회사 입장에서 합병일날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그럼 합병일날 회계 처리를 보면 회계 처리 모양이 이렇게 돼. 보세요. A 회사 입장에서 B 회사의 자산을 받아오지. 얼마로? 공정가치로. B 회사의 부채를 받아오지. 얼마로? 공정가치로. 그쵸? 그리고 누구한테 돈을 줘? B 회사의 주주에 돈을 준다고요. 그럼 B 회사의 주주한테 이전 대가만큼 현금을 줄 거예요. 그쵸? 그럼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니까 이쪽에 영업권이 뜨겠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합병의 회계 처리라고요. 회계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여러 가지로 표기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좀 표현해 볼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합병이나 연결 후 재무상태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합병 후의 재무상태표를 봐봐. 합병하고 나면 A 회사와 B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A 회사의 자산이 장부금액으로 붙겠죠. 그쵸? 아니 A 회사는 바뀐 게 없잖아. A 회사가 B 회사 사오는 요 회계 처리를 한 거지 A 회사 자산 부채가 바뀔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B 회사의 자산도 붙을 건데 어떤 금액으로 붙어? 공정가치로 붙는다고요. 그쵸? 물론 이전 대가만큼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있긴 할 거예요. A 회사의 자산이 장부금액, 부채가 장부금액으로 붙고요. B 회사의 부채가 공정가치로 붙을 거야. 그쵸? 여기서 타임. 자본은 뭐만 붙어요? A 회사와 B 회사의 자본이 붙죠. 그쵸? A 회사, B 회사의 자본이 붙잖아. 합병하고 나면. 빨리 얘기해. 그래요? 여러분 옛날처럼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A 회사에 여러분 자본만 붙지 B 회사의 자본은 안 붙어요. B 회사의 주주한테 돈 주고 꺼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 회사 자본이 안 붙는다니까. A 회사의 자본만 붙어요.
아시겠어요? 저희 시험과 다르게 다른 시험은 합병 직후에 자산 총계나 자본 총계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저희 시험은 그런 걸 물어보진 않죠. 지금 구조를 파악하라고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합병이라는 게 요만큼이 뭐냐면 비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이라고. 원래 재무제표에는 비회사의 순자산, 비회사의 자본의 장부금액만큼 기재가 돼 있었겠지. 근데 합병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추가로 비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만큼 더 붙는다고요. 왜? 합병할 때는 비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합병하니까. 그림 이해돼요? 저 그림이 이해돼. 저 그림이 제 왁구의 핵심이에요. 저 그림 이해돼요? 비회사의 자본으로 합병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장부금액으로 합병하는 게 아니라 비회사의 자본의 공정가치로 합병하잖아. 그래서 비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장부금액이 나와 있어도 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차이만큼 붙여서 비회사의 공정가치로 합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지. 무슨 말인지. 자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본도 늘어나잖아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만큼. 그치? 저 오늘 열심히 가르치려고 오늘 10시까지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 보시면 장모님이 정서방이 자다 그래도 제가 계속 장모님 못 일어나 우리 고급회계 하는데 안 되겠다고요.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줘? A회사가 이만큼의 이전 대가를 준다고요. 이 흰색 라인이 뭐야? 이게 이전 대가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합병은 이 회사의 순자산을 몇 프로 취득해 내가? 100% 취득하지. 따라오시죠? 그럼 여러분 요면적이 도대체 뭐예요? 요면적이 뭐야? 그치, 유면적이 영업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면적이 영업권이라고. 합병을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요. 좀 전 문제도 사실 이렇게 풀면 더 쉽게 풀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숫자면 되니까. 이게 가장 단순한 합병의 그림이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합병은 뭐라 그랬어? 100% 취득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 뭐 배울 거냐면 합병은 이제 끝났고 주식의 인수 배울 거라고. 연결 배울 거라고. 주식의 인수. 내가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100% 안 사와도 이 회사의 순자산을 이 회사의 지기열권 있는 주식에 50% 초과스 50% 플러스 한 주 이상만 사오면 내가 지배하는 회사라니까. 여러분 옛날에 소니의 흑역사를 보면 이 삼성전자가 진짜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기본 강의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기업 역사, 기업 비사 이런 거 보면 재밌는 얘기들 많은데 삼성전자가 진짜 만만한 회사가 아닌 게 삼성전자 때문에 골로 간 회사가 일본 회사 중에 여러분 제일 알고 있는 파나소닉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골로 갔거든요. 소니도 가전에서 테레비에서 완전히 골로 갔던 게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다 도시바람도 다 엮여 있는데 파나소닉이랑 다 엮여 있는데 LCD 이게 패널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LCD 패널을.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았어. 근데 소니가 자기 혼자서 이거 LCD 패널에 투자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삼성이 소니한테 가서 둘이 회사를 각각 돈을 출연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자고 그랬다고. LCD 패널을 만드는 회사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삼성이 지분의 50% 플러스 한 주 이상 내고 나머지 이 소니가 나머지를 냈다고. 그래서 소니 앤 삼성 LCD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LCD 패널을 만들어서 삼성에도 공급하고 소니에도 공급했다고. 근데 이 계약을 처음 맺었을 때 그 각각 납품 단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계약하고 나면 5년 지나고 나면 계약서상으로 5년 지나고 나면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회사를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의 LCD 공장을 만들기로 하고 처음에는 소니에도 삼성한테도 LCD 패널 납품 단가를 아주 낮은 가격에 납품했었다고. 그러다 계약서상 그 보장해주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삼성이 소니한테 지급하는 LCD 패널의 가격을 몇 배로 올려요. 그때 소니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랬다고요. 그때 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못 봤니 계약서? 우리가 50% 플러스 한 주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넌 나 못 이겨. 그때부터 LCD 패널 값도 엄청 올렸거든요. 그때부터 소니 테레비가 골로 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50% 플러스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난 이거 내 거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를 내가 합병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취득하고 싶을 때 굳이 자산과 부채를 100% 사올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위결권 있는 주식을 50% 플러스 한 주만 더 사면 내 거라니까. 다 살 필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연결을 할 건데, 연결은 이렇다고. 자, 봐봐요, 여러분. 합병은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 A 회사가 남게 되거나 혹은 제3의 회사인 C 회사가 생기게 된다고요. B 회사는 없어진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돈 주고 사와서 그 회사 없앤다고.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뭐 배울 거예요? 주식의 인수를 배울 건데, 주식의 인수는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에 주식을 인수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A 회사는 B 회사의 주식만 산 거지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B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라고요. 이해하시겠어? 어렵지 않지? 우리 주 LG 따로 있고 LG전자 따로 있지, 주 LG가 회사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A 회사가 있으면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50% 만약에 60%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나는 B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했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A 회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배회사라고 해요. B 회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속회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명칭 귀찮으니까 그냥 A 회사라고 얘기하고 B 회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A 회사는 뭐야? 내가 이 회사 지배하는 회사고, B 회사는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속회사라고요. 따라오시지? 어렵지 않아? 자, 그럼 평소에는 A 회사 따로 영업하고 B 회사 따로 영업한다고요. 물론 B 회사가 A 회사의 말은 듣겠지만 A 따로 영업하고 B 따로 영업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A 따로 B 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겠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개별 재무제표 혹은 별도 재무제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합병과 다르게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너 따로 나 따로 회사가 장부를 기록하고 재무제표도 만든다고. 왜? 합병은 영업권만 물어보는 줄 알아요? 우리 지금 합병 배웠잖아. 왜 합병은 시험에서 영업권만 물어보는 줄 알아요? 합병을 이후에는 세계적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회사가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급회계로 그냥 회계 처리하는 거야. 고급회계 내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합병은 합병일만 중요해. 하지만 연결은 어떻게 돼? 주식의 인수는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따로따로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냥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요. 그다음 언제? 이 회사를 처음에 주식을 취득했을 때나 기만 시점에 한 번만 요 두 개의 회사를 합쳐서 재무제표를 만든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요. 주식의 인수에서 얘기하는 연결 재무제표는 뭡니까? 각자 회계 처리하다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이랑 아니면 그 이후에 기말 시점에만 한 번씩만 재무제표를 합쳐본다고. 아시겠어요? 이런 회계를 뭐라고 그래? 연결 회계라고 해요. 회사를 매 기말에 한 번씩 합쳐보는 거야. 따라오시겠죠? 근데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회계사가 아니니까 우리는. 돌아와서 자 볼게요. 그럼 여러분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한 10분만 더 해도 되죠?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뭐가 차이가 발생할까? 그림에서 뭐가 차이가 발생할까? 그림에서 차이 발생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연결은 이 회사를 100%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60% 갖고 있다고. 그럼 그림상 어떻게 돼? 나는 요만큼만 갖고 있다고요. 봐봐요. 그래서 연결은 합병이랑 다른 게 요거밖에 없어. 날 봐요. 제일 처음에 A 회사 입장에서는 B 회사에 뭘 보겠어요? 순자산에 장부 금액을 이렇게 보겠지.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지? 주식을 내가 60%를 추가해서 취득했어도 매 시점에 한 번씩 합쳐는 본다고. 그럼 합칠 때 B 회사의 자본의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합병이랑 연결이랑 완전히 똑같이 합칠 때는 공정가치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B회사는 여기 또 뭐가 들어가? B회사 순자산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들어간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쵸? 이때 합병과 연결이 다른 점이 뭐라고? 연결은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주식을 60%만 취득하면
60%에 대해서만 돈을 낸다고요. 이렇게 100% 취득한 요 그림이 합병 그림이고, 연결은 뭐야? 요만큼만 취득하는 게 연결이라고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그림상에서 요만큼의 의미야. 요만큼의 의미를 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거든요. 요만큼의 의미와 요만큼의 의미가 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자, 일단 취득 1. 취득 1에 A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처를 어떻게 하겠어? A 회사 개별 재무대표 입장에서는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그냥 사온 거라고. 주식 인수,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60%를 취득했어. 그럼 개별 재무대표 입장에는 그냥 주식 사온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따라오시겠지? 따라오시죠? 주식 사왔다고 이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개별 재무대표 입장에선 이 회사 주식 사는 회계 처리만 한다니까요. 따라오시죠? 그럼 개별 재무대표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오면 여기 현금이 나가. 이전 대가만큼 돈 주고 사왔으니까 여기 뭐가 올까? FVOCI? FVPA? 여기서 AC요 그러면 진짜 다 주식인데 AC가 어딨어? 여기서 묻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A씨는 안 되잖아요. 주식이니까. 여기 뭐가 50%를 초과해서 50%를 초과해서 취득하는 경우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으로 온다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지? 안 따라오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60%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60%의 주식을. 그림상 이건 어디야? 그림상 이만큼이라고요. 노란색. 요 돈 주고 내가 취득한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지? 따라오겠죠? 자, 여기까지 딱 취득한 상태에서 A 회사, 지배회사의 재무상태표, 개별 재무상태표랑 B 회사, 종속회사의 개별 재무상태표를 봅시다. 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주식이 뭐라고? 이 회사의 지배력을 취득하는데 자산부채를 사온 게 아니라 주식을 사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오는 회계 처리까지는 했어. A 회사 입장에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A 회사의 재무제표에 A 회사의 자산이 장부금액으로 뜨겠죠. 합병이랑 완전 똑같다니까요. 여기다 뭐가 또?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뜰 거 아닙니까? 그쵸? 아, 주식 사왔으니까. 여기 어떻게 떠요? A 회사 장부금액, A 회사 자본의 장부금액 뜨고요. B 회사 장부금액, B 회사 부채 장부금액, B 회사 자본의 장부금액 이렇게 뜰 거 아니야. 아니 B 회사는 우리 회사 주식 팔았는데 갑자기 내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바꿀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주식은 자기들끼리 시장에서 사는 건데.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래서 처음에 A 회사가 나 이 회사의 지배력을 취득해야지 하면서 돈 주고 사면 요 회계처리만 개별 재무제표에 뜬다니까.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배우는 그 재무제표에. 그 재무제표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만 딱 끝나. 저 해커스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우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여기까지 따라오시지. 봐봐 여러분, 왜 와이프랑도 왜 결혼하면 결혼식 하고 나면 이제 신혼 첫날 밤 되면 아이고 우리 와이프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부부가 됐으니까 한번 알아볼까 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아이고 이제 내가 네 회사의 지배력을 취득했으니까 우리 한번 합쳐볼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뭐해? 요 상태에서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A 회사와 B 회사의 개별 재무대표를 합쳐서 하나의 재무대표로 만드는 걸 연결회계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연결회계라는 건 기업이 기중에서 발생한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거야? 연결회계는 기중에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재무제표 두 개 합치는 걸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무제표 두 개를 합치는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그럼 그냥 회계 처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하는 회계 처리가 맞지 않은 회계 처리예요. 세무사용으로 약식으로 하는 회계 처리야. 그렇죠? 원래는 FM은 일단 두 개 재무제표를 합친 다음에 연결 재고 분계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야매로 할게요. 야매로. 연결 재고 분계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B회사에 자산이 두 회사가 합쳐졌으니까 100%가 들어와야겠지. 근데 어떤 금액으로 들어와야 될까? 여기는 어떤 금액으로 들어와야 돼? 완전히 똑같다니까요. 합병이랑 공정가치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적절한 예가 아니란 거 알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랑 결혼했어요. 이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차 타고 가면서, 아이고 결혼했으니까 우리 와이프 한번 보자. 처음 봤을 때랑 틀린데? 이거 마찬가지. 합치니까 공정가치로 책정한다고요. 따라오시죠? 아니면 그냥 외워요. 공정가치. 됐죠? 공정가치. 그렇죠? 아니, 얘는 장부금액으로 돼 있더라도 하나의 회사가 되니까 공정가치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죠? 공정가치로 기재된다고. B회사의 부채도 뭐가 와? 100%가 공정가치로 온다고. 합병이랑 합병분계랑 지금 완전 똑같잖아요. 저기 썼던 합병분계랑 지금 완전 똑같잖아. 그쵸? 완전히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 따라오시지. 자, 이러면서 나는 뭘 없애야 돼,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내 꼬봉이 하나 있다는 게 개별 재무제표에 나오죠. A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내 꼬봉이 있다는 게 지금 재무제표에 나오잖아. 꼬봉하면 좀 그런가요? 셔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셔틀이 뭐가 있어요, 지금? 종속회사 투자주식이라는 셔틀이 있잖아요. 개별 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을 보면, 아, 이 회사가 지금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합쳤잖아. 내 셔틀이랑 나랑 합쳤잖아, 지금. 그럼 표식을 놔둘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장부금액으로 기재됐던 걸 없애야겠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 60%라고요. 60%예요. 왜? 애초에 A회사와 B회사의 공정가치 중에서 60% 해당하는 금액만 돈 주고 사왔다고요. 이만큼의 면적이 뭐라고?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이전대가예요. 애초에 나는 60%만 주고 사왔다고. 100% 얹으면서 60% 얻는데 이 말이 돼? 100% 얹으면서 60%를 주죠? 말이 안 돼. 그럼 뭐가 숨어있겠어요, 여기에는? 여기 뭐가 숨어있겠어요? 내게 아닌 게 숨어있다고요. 야,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100% 합쳐놓긴 하지만, 왜냐면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하지만 내게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내게 아닌 부분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 비집의 지분이라는 계정을 쓴다고요. 내게 아닌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나는 애초에 이 회사에 60%를 샀다고. 근데 연결하게 되면 B회사의 60%만, 자산부채의 60%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100%다 갖고 오잖아요. 그럼 대차가 안 맞는다고. 그게 뭐라고요? 비집의 지분. 요 그림상 어디가 비집의 지분이겠어요? 이게 비집의 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연결 문제 쉽게 나오면 제일 많이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 연결 재무제표의 가장 큰 특징이 비집의 지분이 뜬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닌 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면 비집의 지분이 얼마냐 이것도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면적에 숫자만 넣으면 나와요. 만약에 이게 100이고 차이 나는 게 20이야. 그럼 비집의 지분의 지분율 몇 프로겠어요? 40%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 120에 40 곱하면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봐봐 그럼. B회사의 자산과 부채 100% 얹었죠. 내 거 아닌 부분도 얹었죠. 근데 뭐가 남아있어? 애초에 종속기업 투자주식은 요만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도 종속기업 투자주식 없애면서 나와줘야 된다니까. 요게 뭐겠어요? 요 파란색이. 그치, 이게 영업권이에요. 60%에 대한 영업권이라고요. 따라오시겠어? 그래서 회계처리가 여기 뭐가 와? 영업권 60%에 대한 영업권이 뜬다고요.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저희 연결 회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합병 주식을 인수했을 때 주식 인수한 직후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비집의 지분이랑 영업권이 떠서 얘도 똑같이 비집의 지분이랑 영업권만 물어본다고. 그럼 계산 문제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림만 하면 돼요. 계산 문제 목적으로 여기 숫자만 하면 답이 나온다고요.
사실 다 필요 없죠, 여러분. 어렵죠? 그럼 우리 그냥 외우기로 할까요? 하고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면 다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아, 그럼 진짜 그렇게 하시죠, 이러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따라오시겠어요? 봐봐. 연결 직후, 주식 인수 직후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자. 연결 재무제표. 인수했을 때. 인수 직후, 인수 직후 연결 재무제표 만들어 볼게.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지금 이해를 하는 거야. 연결 제거분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하고 나서 재무제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A에서 뭐가 뜰까? 자산은 뭐가 떠요? 창부금액이 뜨겠죠. B회사의 자산 100%가 뭘로 떠? 공정가치로 뜬다고요. A회사의 자산, 부채, 장부금액으로 뜨고 B회사의 부채 100%가 공정가치로 뜬다고요. 따라오시겠어? 여기까지? 그리고 못 떠야 돼. A회사의 자본은 원래 그대로 있어야겠지. 왜? 연결제거 분개할 때 B회사의 자본을 건든 적이 없잖아요. B회사의 자본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B회사의 자본 안 따라와. 다만 중소기업 투자 주식이 없으면서 60%를 없애면서 100%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뭐가 붙는다고요? 비집의 지분이 붙는다고요. 연결하게 되면. 그리고 뭐가 떠요? 영업권이 뜨게 된다고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2차 때 연결 직후 자산 총계가 얼마냐? 자본 총계가 얼마냐? 부채 총계가 얼마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지만 저희 세무사 시험 뭐가 물어봐요? 연결 직후 비집의 지분이랑 영업권이 얼마냐만 물어본다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알겠죠. 근데 이건 계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요 박스에 숫자만 넣으면 답이 나와요. 합병과 연결의 차이는 뭡니까? 100% 인수했느냐 50% 초과해서 인수했느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거 아닌 게 뜨느냐 내 거 아닌 게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정말로.